이번 시간은 무한대 모선과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두 개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시간은 무한대 모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한대 모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두 번째, 무한대 모선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은 그 다음 강의 영상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 모선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동기 발전기가 이렇게 병렬로 같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동기 발전기 운전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그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과연 그렇다면 무한대 모선이란 과연 뭐를 말하는 건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한 첫 번째 그림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발전소가 떠오른다. 내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화력도 좋고 뭐 원자력도 좋고, 뭐 당연히 뭐 이런 그림이 있으면 뭐 수력은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수력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발전소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소가 떠오른다. 1번 그림을 보면. 그리고 2번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죠 이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동기 발전기입니다. 동기 발전기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소, 이러한 동기 발전기가 이렇게 그림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전소 안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동기 발전기가 당연히 있죠. 동기 발전기가 당연히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대규모 전력망을 공급을 하죠, 저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광 원자력 발전소, 뭐 그리고 고리, 태안, 뭐 고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전력망을 공급하는 친구가 바로 발전소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회전자를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은 어디서 가져오죠? 저희 수력 같은 경우에 물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이용을 해서 회전자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수력, 물 수차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 이런 발전소를 바로 저희는 어떤 발전소라고 하죠? 수력 발전소라고 하죠. 수력 발전소라고 하고, 석탄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기력 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규모는 여기 보이시죠? 메가볼트 암페어급 규모를 지닙니다. 그래서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유틸리티, 뭐 캡코, 뭐 혹은 한글로 전원이라고 표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심볼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 단선도상에 이렇게 몰린 다음에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쭉 가서 저희 일반적으로 수용과에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뭐 전원, 뭐 유틸리티 혹은 직접적으로 캡코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발전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도 표기를 하지만 어떻게도 표기를 합니까? 저희 발전기 나타내는 심볼 이렇게 해서 G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60 뭐 메가볼트 암페어다, 아니면 이렇게 G를 그려주고 뭐 100 메가볼트 암페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전소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동기 발전기 중에서 무지막지하게 큰 전력을 공급해주는 친구가 바로 발전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기 발전기만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뭐 물, 석탄, 뭐 우라늄 같은 이런 우리 천연 에너지 자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디젤, 뭐 가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회전자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 가동시키면 연기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실제로 보면은 검은색 연기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 발전기라고 이렇게 저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전시에 저희 어떻죠? 그 일반 건물이나 이런 데서 비상용으로 구비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회전자를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은 보통 디젤, 가스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동하면 실제 검은 연기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규모는 킬로볼트 암페어급 단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비상 발전기 뭐 용량 계산 이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피지법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발전기 용량 산정을 한다. 우리가 정해주는 건 바로 이 2번에 해당하는 동기 발전기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동기 발전기는 이러한 발전소에서 당연히 저희 건물 같은 데나 이런 데 전력을 공급을 해주죠.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전력이 언제 정전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이 공급이 되었을 때, 정전이 났을 때 비상시에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몰려있는 발전기를 바로 동기 발전기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동기 발전기, 일반적인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발전기 심볼을 쓰게 되고, 예를 들어 뭐 20에서 뭐 30 킬로볼트 암페어급 발전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많이 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발전소에서 공급을 할 때, 그리고 동기 발전기, 이러한 조그마한, 실제로 보면 크긴 합니다만 이러한 조그마한 동기 발전기에서 공급을 할 때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무한대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친구인가라고 하는 걸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저희 무한대 모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그 발전소 있죠? 발전소에서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로 부하에 전력을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전소에서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에서 로드에 전력을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예를 들어 로드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로드가 메가와트 단위가 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와 킬로와트 단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가 훨씬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킬로와트 단위의 로드가 더해지든 아니면은 뭐 탈락을 하든 뭐 어떤 경우가 있던 간에 이러한 발전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간다고 쳤을 때,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이때 파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자동차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영향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발전소, 즉 유틸리티 전원, 뭐 캡코 한전이죠. 저희 한전, 한전에서 발전소는 무한대 모선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하가 메가 단위로, 이게 메가죠. 메가 단위로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발전소와 부하의 단위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죠. 이때는 이러한 차가 있으면 트렁크에 짐을 잔뜩 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잔뜩 실었다. 이때 자동차 갔을 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트렁크에 짐 진짜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 싣고 가고, 그리고 뒷좌석에도 짐을 엄청나게 실었다. 그럼 실제로 차가 짐을 안 실었을 때보다 느려지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때 발전소는 부하에 있어서 무한대 모선이 아니다. 무한대 모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무한대 모선이라고 하면 부하가 들어가든 아니면 탈락을 하든 간에 전압 있죠? 여기 단자전압, 단자전압 VT와 그리고 회전자가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회전수, 즉 주파수를 말합니다. 이 단자전압과 주파수는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 발전소가 아니라 이게 일반 발전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발전기다. 그래서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 저희 일반 발전기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죠. 그렇죠. 이때 로드가 예를 들어 그냥 와트 단위, 뭐 예를 들어 뭐 꼬마 전구라고 합시다. 꼬마 전구가 달렸다. 이때 꼬마 전구가 한 개가 더 붙든 탈락을 하든 뭐 10개가 붙든 뭐 100개가 붙든 간에 이 발전기가 공급하는 주파수와 단자전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차가 가는데 파리가 달라붙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때 일반 동기 발전기는 무한대 모선의 역할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러한 발전기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있는데 예를 들어 로드가 킬로와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무한대 모선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단위 자체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 로드가 붙고 떨어짐에 따라서 F와 VT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때 동기 발전기는 무한대 모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한대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 상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 모선이라고 저희가 이런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관성이 어마무지하게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즉 무엇이죠? 내가 공급을 지금 VT, F 이런 주파수, 이런 단자전압과 이런 주파수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면 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로드와 관계없이 이러한 단자전압과 이러한 주파수를 일정하게 공급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의미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한테 판별을 해봐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어줍니까? 직접적으로 아니 뭐한데 모선일 때 뭐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주어주죠. 직접적으로 무한대 모선이라고 가정을 딱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무한대 모선이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이러한 상대적인 의미 차이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책을 읽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책에서 어떻게 제시를 해준다? 무한대 모선일 때 뭐뭐를 한다. 무한대 모선에 동기 발전기 한 대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정대한 정도를 분석을 해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한대 모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 정리해봅시다.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따르니 책에서 어떻게 주어줍니까? 무한대 모선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무한대 모선이라고 딱 처음에 주어주게 되면 이 친구는 부하가 붙든 떨어지든 간에 회전하는 게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단자 전압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변함이 없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무한대 모선이 존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어떤 그래프를 갖게 됩니까? 우리 주파수가 변함이 없는 거죠. 부하가 붙든 떨어지든 간에 주파수가 변함이 없다. 즉 유효 전력이 아무리 변화를 하든 간에 일정한 주파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단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효 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단자 전압은 항상 일정합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무한대 모선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주파수와 일정한 단자 전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단 어떠한 유효 전력이든 어떠한 무효 전력이 와도 주파수와 단자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대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자에서 무한대 모선이라고 무한대 모선이다 라고 활자상에 이렇게 가정을 해줬다라고 치면 보통 우리는 어떤 걸 많이 떠올려 좋겠습니까? 발전소를 떠올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큰 단위가 바로 뭡니까? 장소로 따지면 발전소죠.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발전소가 무한대 모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어지간하면. 근데 어지간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이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러한 무한대 모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로드가 달려 있겠죠. 이때 우리 일반 동기 발전기 요거 있죠. 요거 이 친구가 물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이게 바로 2번에 있어서 일반 발전기죠. 이때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어떻게 조절을 해가면서 얘가 공급을 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일반적인 동기 발전기의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 인피니버스, 즉 무한대 모선에서 로드에 공급하는 유효 전력을 얘가 어느 정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발전기의 유효 전력 분담이 늘어나고 계좌 전류, 즉 IF를 늘리게 되면 G가 분담하는 무효 전력, 즉 플러스 JQ를 의미합니다. 이 친구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